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안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볼보인데요. 그 볼보의 많은 차량 중에서 플래그십 차량인 SC90입니다. 사실 SC90 시승은 8월에 했는데 이제야 영상이 업로드되는 이유는 SC90이 영식 변경을 통해 볼보 OS에서 안드로이드 OS로 변경돼버려 시승을 기다리다 보니 시승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SC90 시승기를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시승한 SC90은 300마력을 자랑하는 직렬 4기통 2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과 상시 사륜, 트림은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이며 가격은 9,51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볼보 SC90 얼티메이트 브라이트가 어떠한 상품성을 자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디자인은 아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세그먼트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데요. SC90의 디자인도 소소한 디테일을 제외한다면 SC60과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패밀리 룩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디자인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지 소비가 상당하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이미지 소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SC90의 디자인은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하더라도 플래그십이 가져야 할 무게감과 볼보 브랜드가 가진 깔끔함이 적절히 섞여 있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90의 전면 디자인은 세단보단 조금 더 근육질 같은 보닛의 파워돔과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주간 주행등,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형상화한 대형 그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라이트가 작동할 때는 LED가 크리스탈처럼 보이고 기능적으로는 핸들에 따라 움직이는 코너링 라이트와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라이트의 작동과 밝기는 잠시 후 편의 사양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그릴은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형상화한 세로형 그릴로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볼보 엠블럼과 전방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안개등을 제외하면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정형적인 정통 SUV 라인을 보여주며 플래그십 차량다운 4950mm의 크기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는 차량 크기에 맞게 상당히 큰 편이고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으며 도어 캐치에도 크롬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럽게 보였지만 도어 하단에 크롬으로 마감하였지만 S90에서 보여줬던 디테일은 보이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닛부터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은 후비등까지 이어지는데 볼보 특유의 깔끔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프 라인 끝에는 볼보 SUV에서 볼 수 있는 류려한 라인과 함께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SC60에는 지금 보시는 후면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SC90에는 플래그십 차량에는 잘 어울리지 않고 특히 후면 유리와 후미등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어색하게 보이면서 차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미등은 고품질의 LED로 되어 있으며 웰컨 애니메이션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후미등 사이에는 볼보 SC90 B6AW 배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머플러는 숨겨져 있고 크롬으로 마감하여 깔끔하였습니다. 휠은 앞 275 40 21인치, 뒤 275 40 21인치의 8 멀티스포크 블랙 다이아 컷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휠이라고 생각되며 하위 트림은 20인치의 휠이 장착됩니다. 그럼 볼보 SC90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실내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을 보여주는데
기존 여러 브랜드는 세그먼트에 따라 실내 디자인이 다르지만 볼보는 세그먼트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실내 재질까지 비슷하지는 않는데요. 볼보 SC90의 실내 재질은 플래그십 차량에 어울리게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보 SC90의 실내 디자인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9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볼보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피치드 오크우드 트림, 나파 가죽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성 자체는 S90과 거의 동일하며 이번에 영식 변경을 통해 기존 볼보 OS에서 안드로이드 O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기판은 웰컴 애니메이션과 여러 테마가 있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촌스러우면서 버벅임이 눈에 띄고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웠다면 새로 바뀐 계기판은 다른 볼보 차량들처럼 깔끔하고 정갈한 테마로 변경이 되어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아이콘의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져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아이콘 크기를 제외한다면 주행에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9인치 디스플레이도 기존 볼보 OS에서 안드로이드 OS로 변경되어 더 빨라지고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기존 볼보 OS도 깔끔하면서 간결하였지만 메뉴가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중복되는 항목이 많았다면 안드로이드 OS는 차량 전반의 기능 설정이 한 메뉴에 통합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전, 오후로 나타내는 부분은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은 기존 볼보 내비게이션도 다른 수입 브랜드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지만 안드로이드 OS에는 T맵이 장착되어 국산 브랜드나 그 어느 수입 브랜드보다 빠르면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도중에도 음악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표시해줘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비게이션 성능이나 음성 인식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뜨는 카드를 눌러 S90 시승기를 보시면 됩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과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있어 시선의 이동이 적고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볼 때 만족스러웠지만 공조기를 조작하는 부분은 기존 볼보 OS는 드래그로도 설정이 가능하였는데 새로 바뀐 안드로이드 OS는 화살표를 눌러야 하는 점은 사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 다기능 핸들도 S90과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고 핸들에 동그랗게 파여있는 홈이 있어 잡을 때 그립감도 좋게 하면서 땀이 차지 않게 해줘 만족스러웠지만 핸들의 버튼이나 에어백 커버는 저렴하게 느껴져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라이트가 점등되어 고급스러움을 한껏 올려줍니다. 전자식 기어 주변부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웠으며 드디어 이번에 S90에서 지적했던 파킹, 중립, 드라이브 순으로 변경되었던 부분이 전자식 기어를 한 번만 조작해도 바로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변경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플래그십 차량답게 계기판, 대시보드, 도어까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눈에 잘 보이는 곳은 피치드 오크 우드 트림과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헤드라이너도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하였는데 가죽의 손에 닿는 촉감도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게 느껴져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도어의 버튼은 고급지게 작동하지만 여전히 볼륨 버튼의 조작감은 묵직하지 않고 너무 가벼워 오게티라고 느껴졌는데 이 부분만 조금 더 묵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베이지 톤의 라이트로 구성되어 실내 재질과 아주 잘 어울렸으며 흡사, 고급스러운 호텔에 와 있는 듯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외에도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가 운전자를 반겨줘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되어 있으며 시트에는 스웨덴 굵기가 있지만 하위 트림은 일반 가죽 시트로 구성되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종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앞뒤,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빠르게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지만 핸들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벤츠를 제외한 경쟁 플래그십 SUV와 비슷하게 몸을 받쳐주는 부분은 푹신하고 몸을 고정해주는 부분은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해도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마사지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피로도를 거의 느끼기 힘들었으나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버킨 모양의 시트가 무색하게 몸을 거의 고정해주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애초에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만든 차량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앞뒤 이동과 시트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가운데 좌석은 초등학생을 위한 카시트로 변경이 가능한 점은 그 어떤 브랜드에도 없는 볼보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역시 가족과 안전을 생각하는 볼보답죠. 2열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해도 여유롭고 카시트를 설치 후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탑승할 때는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 모두 여유롭고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앉아도 충분한 다리 공간을 보여주었으나 성인 3명이 앉기에는 2열의 폭이 약간 부족하였습니다. 다른 차량과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X5보다 폭은 좁지만 머리 및 다리 공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몸을 받쳐주는 부분은 푹신하고 고정해주는 부분은 단단하면서 버킷 모양의 시트 덕분에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줘 착자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5세 미만의 아동은 카시트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안전벨트가 목에 걸려 앉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안전벨트가 목에 걸리지 않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열의 편의사양은 포존 에어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도 완전히 다 열리며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는 2열 시트에 있는 3단 버튼을 통해 탑승이 가능합니다. 3열 시트를 사용하려면 트렁크 선반을 제거 후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긴 후에 3열 시트를 세워야 합니다. 탑승을 할 때는 2열 시트 밑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어린아이의 경우 긁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2열 시트를 이동할 때 아주 뻑뻑하여 성인 남자가 밀기에도 조금 힘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3열 공간은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머리 공간은 여유로웠지만 다리 공간은 부족하였으며 2열 시트를 뒤로 최대한 당겼을 때는 다리 공간이 없다시피 하여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딱히 편해 보이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3열에는 성인 남자보다는 체형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 자녀들이 탑승하는 걸 추천드리며 착자감은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짧고 시트 각도가 다소 세워져 있어 장시간 이동에는 적합하지 않아 급한 경우에만 착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3열에도 창문이 커다랗게 있어 답답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3열까지 자주 사용하려면 BMW의 X7이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C90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편의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월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볼보 차량에도 애플 카플레이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위 트림은 통풍 시트와 마사지 시트가 제외되고
오디오는 바월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아닌 하이 퍼포먼스 오디오가 장착됩니다. 오토 하이빔은 S90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핸들을 돌릴 때마다 그 방향으로 라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코너링 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상향등의 밝기는 아우디 차량과 비슷한 밝기를 보여줘 야간 주행을 하는데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지만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상향등이 하향등으로 변경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는 무난하였습니다. 앞차의 인식률이 좋아 차간거리 유지를 안정적으로 하지만 차선 유지는 정확히 가운데를 유지 못하고 조금씩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차선 오른쪽에 붙어 주행을 하여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는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 볼보 OS를 사용할 때보다 더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 볼보 OS를 사용할 때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교통 표지판,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톨게이트, 주행 보조 기능까지 대부분의 정보를 다 표시해 주었지만 안드로이드 OS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만 표시되고 표지판이나 과속 카메라는 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크기가 작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포존 에어컨디셔너는 이오나이저와 공기청정 모드까지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주행 중에 컵홀더 덮개를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계속 움직여 여전히 충전기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크기가 상당하여 개방감이 좋아 어린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56리터, 3열 폴딩 시 1007리터, 2열 폴딩 시 1856리터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3열을 폴딩하지 않아도 125cm의 캐디백을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고 3열을 폴딩할 경우 캐디백을 4개 이상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열을 폴딩할 경우 평탄화가 되어 있으면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부족함이 없는 성인 2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며 앉아 있어도 될 만큼 경쟁 차량에 비해 여유로운 높이와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12V C가잭과 하단 수납함이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안드로이드 OS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후방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동시에 볼 수 없으면서 카메라 왜곡이 너무 심해 조금 불편하였지만 높은 해상도 덕분에 선명하고 주간과 야간에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추가된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최신 iO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9버전의 iOS는 UI가 깨지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볼보 OS에서 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절반 정도 사용하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19개의 스피커와 1400W의 출력을 자랑하는 바월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저음과 고음 그리고 아주 많은 음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로 바뀌면서 스포티파이에서 플로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로는 국내외 모든 음악을 검색할 수 있고 신차 출고 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색은 바월스 앤 윌킨스 특유의 플랫팜이 느껴지고 음질은 다른 볼보 차량과 마찬가지로 치차름 없는 선명한 고음과 아주 탄탄한 저음을 들려주는데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으면서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줘 아주 만족스러운 음질을 들려주었지만 실내 우드 트림에서 약간의 잡소리가 발생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와 BMW 연기가 다네.